안녕하십니까. 콘스탄트 김입니다. 절세의 시작, 알면 득, 모르면 독,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15강, 양도소득세 절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과세하는 데는 원칙이 있습니다. 공정가액, 그러니까 시가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있죠? 상속재산을 줄이거나 숨기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괴나 현금이나 외화나 보석이나 미술품이나 골동품을 사서 숨기는 경우도 있죠. 근데 늘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일까요? 상속재산을 늘려서 신고하는 경우는요, 현재의 상속세하고 미래의 양도세를 비교해서 절세할 수 있을 때 상속재산을 늘려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세금을 잘 비교해서 상속재산 가액을 조절하는데요, 그때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늘려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억 원입니다. 근데 시가가 10억 원이에요. 근데 감정평가로 시가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10억 원으로.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10억 원에 판다 할지라도 양도세는 없겠죠? 자, 한번 감정평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감정평가하면요, 시가 반영이 되겠죠?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까지 상속세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억 원으로 감정평가 받아서 상속세도 없고 나중에 10억 원 내외로 그 양도를 하는 경우 양도 차익 감소로 양도세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 원인데 시가는 20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재산으로 금융재산이 12억 원 있습니다. 이때 공시가격 10억 원으로 해서 22억 원으로 신고할 수도 있는데요. 감정평가를 받아서 32억 원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 공제는요, 60% 가정해서 19억 2천만 원 공제받을 수 있고요. 일가 공제 5억 원, 동거주택 상속 공제 6억 원, 순금융재산 공제 2억 원, 토탈 공제계가 놀랍게도 32억 2천만 원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를 받아서 시가를 반영해 보겠습니다. 20억 원이죠. 그러면 금융자산 12억 원까지 합쳐서 32억 원으로 신고합니다. 그런데 그 공제계가 32억 2천이잖아요. 더 많습니다. 상속세는 0이 나오겠죠? 그러나 나중에 이 주택을 20억 원 내외로 판다. 그러면 양도세도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인데 공시가격이 15억 원이에요. 근데 시가는 30억 원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만 단독 상속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15억 원으로 신고를 해도 상속세는 없고요. 30억 원으로 신고를 해도 상속세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로 신고할까요? 어차피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면요. 높게 신고하는 게 좋겠죠. 나중에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을 감정평가를 받아서 시가를 반영합니다. 30억 원으로. 그럼 배우자 공제 30억 원이잖아요. 따라서 상속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30억 원 내외로 판다면 어떻습니까?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골에 사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토지 공시 가격이 3억 원인데요. 시가는 9억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주택이 1억 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냥 공시지가 3억 원하고 농가주택 1억 원으로 신고한다면요. 어차피 상속세가 없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토지를 시가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감정평가 받으면 9억 원이 되겠죠? 농가주택 1억 원, 토탈 합쳐서 10억 원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합니다. 그러면 배우자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까지 상속세는 없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해당 토지를 팔았다. 9억 원 내외로. 그랬을 때는 양도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대지인데요. 공시지가가 10억 원입니다. 근데 시가는 30억 원입니다. 배우자하고 자녀 한 명이 상속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시가를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0억 원이 되겠죠? 그러면 배우자 공제는 18억 원이 되겠고 일괄 공제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는 1억 5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대지를 그 공시지가로 신고했다. 그러면요, 상속세는 굉장히 많이 줄었을 겁니다. 하지만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 나대지를 팔았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20억 원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양도소득세는 폭탄이 됩니다. 20억 원에 대해서 장특공제를 6억 원을 빼줄 수 있고요. 기본공제 250만 원 하면 과표는 13억 9,750만 원입니다. 그러면 45% 구간에 걸리고요. 6,540만 원의 누진공제를 빼주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친다면요. 양도세는 무려 6억 1983만 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감정평가로 30억 원으로 올렸다. 그러면요, 상속세는 1억 5천만 원 내지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4억 6,983만 원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시가를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시가보다 약간 높을 수도 있고 약간 낮을 수도 있거든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정평가를 통해서 절세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증여재산이나 상속재산은요, 그 가액을 조절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절세고요. 그럼으로써 나중에 양도세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정평가를 통해서 절세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남편이 서울 지역에 시가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양도차익이 7억 원입니다. 아내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1세대 2주택이다 보니까요, 7억 원에 대해서 중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 1세대 2주택 최고 71.5%까지 부과하다 보니까 이것을 빨리 피해야 되겠죠. 자, 이럴 경우에요. 남편의 아파트는요, 아내한테 증여를 합니다. 그래서 시가를 반영한 감정평가로 11억 원에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 6억 원을 공제받고 5억 원에 대해서 9천만 원의 증여세만 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증여받은 배우자가 5년 뒤에 해당 아파트를 팝니다. 만약에 11억 원 내외로 팔았다. 그러면 양도 차익은 없겠죠? 1세대 2주택이지만 양도 차익이 없으니까 양도세는 제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주택 하나 있잖아요. 그 주택도 마찬가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가 가능하겠죠? 자, 지금까지 15강에 걸쳐서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을 강의했습니다. 여러분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